이 이야기는 15억 신혼집,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다. 2화입니다. 1화를 못 들으신 분들은 1화를 듣고 이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연자의 아픔에 공감하신 분들은 사연자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2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라고요. 준석 씨의 눈에는 이미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제게 보내는 시선엔 혐오와 분노만이 가득했죠. 그게 아니에요. 준석 씨, 믿어주세요. 제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은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를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서럽고 요란하게 울어댔죠. 그리고 준석 씨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자.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죠. 저는 아이만이라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만 데리고 가게 해줘요. 하지만 두 사람의 귀엔 제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마저 빼앗긴 채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준석 씨와 도망쳤던 그곳. 그 기억에 매달려 단칸방 하나를 겨우 얻었죠. 새벽엔 그물 수선 일을 하고 낮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밤이 오면 다시 울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죄책감에 젖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죠.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착장 가까이에서 그물을 꿰매고 있을 때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준석 씨였습니다. 그는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박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두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나를 용서해줘. 알고 보니 제가 쫓겨난 그날 이후 딸아이는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손녀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 때렸다고 합니다. 준석 씨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이를 데리고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말도, 울음도, 웃음도 사라진 아이를 위해 그는 백방으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다고요. 준석 씨가 아이와 공장일로 정신이 없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던 그날은 아이의 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준석 씨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끌며 말없이 문 쪽으로 향했죠. 놀란 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가고 싶어? 그때 아이가 5년 만에 처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없으니까 이제 엄마 데려오자. 준석 씨는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해졌다고요. 뭐라고 했어? 딸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온 뒤부터 엄마, 아빠 없을 때 할머니가 나 때렸어. 욕도 하고 버린다고 했어. 매일 그랬어. 그리고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던 그날이 아이의 기억 속에도 뚜렷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외치던 모든 말들, 준석 씨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야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던 거죠.
준석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게 진심을 다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널 믿었어야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을 바닥으로 내팽겨친 시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렸단 얘기. 놓아버리고 싶던 제 삶을 간신히 버티게 해준 제 목숨 같은 아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들어 했단 얘기. 모든 것들이 뒤섞여 결국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석 씨와 함께 아이가 있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를 때 제 가슴은 아직도 얼어붙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현관과 거실 그리고 어릴 적 아이의 웃음소리가 맴돌던 계단 아래를 지나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와 마주했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품에 안긴 아이를 저는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제게 지옥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고 새로 집을 얻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수십 번 들었지만 결국 저는 이 집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고성이 가득했던 이 집에 이제는 조용한 음악 소리와 가족의 웃음이 그저 평범한 하루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아픔이었던 준석 씨는 지금껏 저에게 빛을 갚는 사람처럼 저를 아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입니다. 딸아이도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죠.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도 하고 있답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했던가요? 그 사건들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이 대저택은 더 이상 저를 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젠 제게 가장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